안녕하세요.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부에서는 독서의 입문 영역을 공부를 하죠. 입문은요,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냐면 철학자나 사상가의 견해 주장을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입문 영역을 독해를 할 때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잘 짚어서 그 견해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 더 그 견해 주장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개념에 관한 정보예요. 특정 철학자, 사상가가 제시한 견해 주장은 흔히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론에서 견해 주장을 제시를 하면서 함께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을 안 할 수 없고요. 그 용어의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만 그 용어를 가지고 제시한 견해 주장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견해 주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견해 주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입문 영역을 공부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입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게 된 지문은요, 악셀 호네트의 견해 주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훑어서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요, 여러분이 선택지 앞부분을 빠르게 훑어내리면 됩니다. 빠르게 훑어내렸더니 특정 관점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글 읽을 때 당연히 특정 관점, 어떤 특정 학자, 철학자, 사상가의 견해 주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무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를 지문에서 빠르게 확인합니다. 박스 쳐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무시가 이제 이 글에서 어떤 정보로 제시되는지를 잘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역시 선택지 앞부분을 빠르게 훑어내리면 개인이란 말, 현대란 말, 뭐 자신의 능력 이런 말과 함께 이제 사용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36번입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5번과 36번은 물음에 답하시라고 하면서 자료 1이 있고 자료 2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요, 지문에 그 사례의 그 사례, 그 자료에 적용되는 여러 정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 당연히 어떤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어떤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있는 어떤 개념이든지 그런 걸 설명을 해야만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여럿이다.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으면 되겠고요. 35번 목적격나 주격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나 주격나 이런 거 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중요한 출제 요소 핵심 어구로 주목해야 했고요. 그럼 이제 1, 2, 3, 4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주격나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료 1, 자료 2와 관련하여 서술 형식을 보세요. 서술 형식을 보면 달리 이런 말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요. 자료 1과 자료 2는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문에 여러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차이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내가 잘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 읽기를 내가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 했는지가 결국은 이 세트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잘 해결했는지를 결정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글의 기억은요. 뭡니까? 인정투쟁이고요. 보기의 니은은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인정투쟁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둘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서술 형식을 보면 차이점이 출제 요소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따로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요.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파악했고요. 그럼 이제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특정 관점은 악셀 호네트의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점 기본적으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 현대사회는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리적 사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픈 사회예요. 문제가 있는 사회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사회냐?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다. 그럼 자아를 실현하기가 힘들다. 이거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런 정보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무시를 제시한 거죠. 이런 무시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시 때문에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주목한 상태에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죠? 자, 문제점이 나오면 원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도 흔히 함께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안 방안에 관한 거를 주목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란 말은 결국 이 아픈 사회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 자아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안 방안으로 이런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이 또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문단 읽었을 때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로 결국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 못한다, 무시,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 회복, 이런 말들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를 읽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읽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문단 받고 호네트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 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견해? 호네트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격나와 주격나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목적격나와 주격나의 관계를 통해 이제 설명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격나랑 이제 주격나는 당연히 개념적으로 구별이 될 텐데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목적격나부터 설명합니다. 그죠? 목적격나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해 형성한 자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말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보세요.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걸 나가 일반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래, 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아상을 형성했어요. 목적격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인들의 그런 자신에 대한 생각과 기대, 이것을 일반화해서 형성한 자아상이 목적격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격 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고 있는 그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입니다. 그죠?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되게 기대하고 요구되는 그런 자아상이죠. 그리고 이제 주격나는 뭐냐? 주격나는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격 나에 반응해서 여기 보면 보세요. 자아상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이 주격 나예요. 그러면 형성하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격 나입니다. 그래서 주격 나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격 나는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인에게 요구되는 이런 자아상을 내면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 주격 나는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이니까, 이전의 것을 일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이니까. 이전이니까. 그래서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격 나는 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자아 형성, 반발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이렇게 잘 짚어서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 독해 잘 했고요.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때는 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반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격 나에게 이제 주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반발과 관련하여 이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격 나에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개인이 이 새로운 자아상과 관련하여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자아 형성이 또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까지 함께 이제 봤고요. 이 문단의 이 끝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또 여러분이 이제 독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부분이랑 연결을 했으면 참 잘 읽은 거냐면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6문단. 그 6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 이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인정 투쟁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런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은 주장하는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인정받으면요, 결국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 이 내용이랑 서로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읽을 때 이 부분의 내용 떠올리면서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잘 읽은 거예요. 이렇게 앞뒤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서 읽는 것도 한번 이참에 해보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구조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네트의 견해 계속 볼게요. 호네트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네트가 지금 여기서 자아 형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자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형성하는 거예요. 목적격 나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나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격 나가 이 새로운 자아상을 또 받아들여줘야만 개인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호 인정이 전제가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그 개인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도 이 타인과 관련해서 뭐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 개인이 특히 이렇게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역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이 그 개인에 대해서 인정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관련 있는 말로 그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잘 이해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은 상호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상호인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상호인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은 결국 인정받는 거니까 그것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획득한 것은 결국 무엇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냐면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독해한 거냐면 간단하게 단계를 딱딱 짚은 거예요. 특히 좀 인과적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인정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루어지면 자아 형성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에 따라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어야 된다. 주목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상호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무시라는 거는 결국은 앞에 상호인정이랑 이거 반대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호인정, 인정받으면 자아 형성, 긍정적 자기의식 형성인데, 그러면 인정의 반대, 무시를 경험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자기의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파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호인정 관계에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상호인정 관계에서 무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자기의식이 당연히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하겠고요. 호네트는 상호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 자기의식을, 상호인정 관계에 이제 긍정 자기의식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이제 유형화하는데, 첫 번째는 원초적 관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인정 관계랑 긍정적 자기의식을 이제 세 가지로 유형하는 데서 첫 번째 원초적 관계.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 배려를 받는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이제 인정받는 거죠. 이 글에서는 결국 이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결국은 자아도 형성하고 긍정적 자기의식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정이 중요한데, 정서적 배려를 통해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상호인정 관계가 바로 뭐다? 원초적 관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초적 관계에서 이렇게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그렇죠? 정서적인 배려를 이제 경험을 했으면 자신의 욕구, 정서 충족될 수 있고, 그리고 배려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당연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이런 무시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무시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감 형성한다랑 당연히 여기 자신감 파괴된다랑 반대되는 것이고, 이 무시는 당연히 여기 인정이랑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 관계에서 인정을 받느냐 무시를 경험하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인정과 무시 이 차이점 이해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권리관계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말 주목했어야 되냐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이런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거네요. 그러면
이 말을 특히 이제 또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자, 여기는 정서적 배려를 받는 겁니다. 여기는 이성적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겁니다. 결국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대상을 설명을 할 때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내가 빠르게 탁탁 짚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독해를 진짜 잘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요 점 잘했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권리관계는 이런 법적 관계를 존중받는 상호 인정관계다. 권리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기 존중감을 이제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감을 형성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자신감, 자기 존중감, 요것도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같이 핵심어로 주목해 줬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무시를 경험하면 당연히 여기 존중받는 것과 이제 여기 무시받는 거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런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겠죠? 네. 그래서 역시 또 이런 말 주목하면서 읽었으면 돼요. 그럼 잘 읽은 거고요.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치 공동체 관계라는 말을 이제 주목을 해줬으면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떤 말 또 체크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나갔습니까? 여기서는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구성원들로부터 결국은, 자, 중요한 말,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요 개성,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으면 자,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 이런 자부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 개성, 능력, 속성에 대해서 무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자, 인정받는 경우는 이렇게 자부심을 형성하게 되는데, 무시를 경험하게 되면 자부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파괴되겠죠. 형성되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말들 주목하는 읽기 했으면 됩니다. 잘 읽었죠? 자, 그 다음에 호네트는 이처럼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네, 세 가지 관계와 관련하여, 자, 상호 인정이 자아 형성이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아 형성이 이루어져야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호 인정 관계에서 이렇게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자아도 형성하고, 그래서 긍정적 자기의식 형성하고, 그래야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호네트가 주장한 거고요. 하지만 상호인정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된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인정받는 거고요. 상호인정, 인정받는 경우고, 여기 이제 무시의 경우예요. 무시의 경우인데,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되는 거죠. 이 앞에는 긍정적 자기의식이 형성되는 경우인데, 반대이니까 당연히 자아 실현의 기회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실하는 거죠. 반대니까 실현의 반대, 상실.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이런 내용들 당연히 또 주목하면서 읽었으면 되겠고요.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 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이런 무시에 의해서 인정 질서에 개인이 저항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 질서는 또 낯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견해 저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 질서의 개념 주목합니다. 개인의 자아를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이제 원칙이 인정 질서니까
이 기준이나 원칙이 바뀌어야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많겠죠. 네. 호네트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이제 주장하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 인정 질서랑 새로운 것은 대립하게 되겠죠.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이 기존 인정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이 사람이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주장하는 것이 기존 인정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입장과 그 주장과 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함께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용 이해하는 읽겠으면 되죠.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인정투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인정투쟁의 개념 이거 중요하잖아요. 결국 인정투쟁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정투쟁인 거고요. 이런 인정투쟁은 사회적 저항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그는 권리관계나 가치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 권리관계나 그 다음에 이런 가치공동체 관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해서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 요 새로운 기준이나 원칙 형성되는 거죠. 이 기준이나 원칙이 수정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나 원칙이 어떻게 좀 확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호네트는 인정투쟁이 현대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존에 인정 못 받던 것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아 형성하고 긍정적 자기의식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호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강한 사회로의 회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투쟁은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마지막 문단까지 이제 지문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과 이 선택지의 내용이 대응하는지를 딱딱딱 빠르게 여러분이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따져서 문제 푸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이런 내용 전개 방식 지금 현재 여기 이 세트에는 5문제짜리 이제 나와 있는데 6문제짜리 세트에 특히 이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보세요. 융합 지문 그 긴 거 있죠? 그 긴 거에 첫 번째 문제가 내용 전개 방식 문제예요. 꼭. 뭐 예외적인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내용 전개 방식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6문제짜리 세트랑 이 내용 전개 방식 이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문 길어요. 문제 6문제로 많아요. 그 길고 많은 거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 전개 방식 이 유형과 관련해서 선택지 각 부분에 대응하는 요소 지문에 있다 없다를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6문제짜리 그 세트를 푸는데 여러분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거기서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문학의 독서에 비해서 좀 쉬운 것들, 그런 세트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특정 관점에서 자아와 자기의식 형성 방법을 소개하며, 특정 관점에서라는 말은 지문의 내용과 대응합니다. 호네트의 관점에서 자아 형성, 긍정적 자기의식 형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아 형성과 자기의식 형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방법 자체가 지문에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D를 봤더니 자기의식 형성에 의의와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식 형성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내용은 없죠. 그렇다면 1번은 지문의 내용과 딱딱 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 빨리 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을 유형화하며 자기의식과 자아 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정 관점, 당연히 호네트의 관점이겠죠. 자아 형성 과정에 관한 내용이 지문에 있습니까? 있지요.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문단 보면요,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격나와 그 다음에 주격나의 관계를 통해 호네트가 이제 밝혔다고 하면서 그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문단에 보면 이 자아 형성과 관련해서 상호 인정 관계에서 이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 자기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아 형성과 뭐 상호 인정 관계는 당연히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 자기 의식의 형성도 당연히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문단에서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 자기 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자아 형성 과정은 상호 인정 관계와 관련이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의식을 유형화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 지문에서 상호 인정 관계와 긍정적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으니까 이 상호 인정 관계라는 것, 자아 형성 과정과 결국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을 유형화했다는 것을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식과 자아 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5문단에 이제 오문단에 보면 자기의식 이제 이 형성과 관련해서 자기의식 형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정관계에서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자아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무시에 의해서 긍정적 자기의식이 형성이 안 되면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5문단에 자기의식과 자아 실현의 연관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문단에서는 결국은 긍정적 자기의식이 파괴되어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 즉 이런 자기의식과 자아 실현의 관계, 연관성과 관련하여 또 인정투쟁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내용도 결국은 이 글의 내용과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이제 답으로 골랐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특정 관점에서 자기의식의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식의 종류가 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식을 종류로 나누고 그리고 그 자기의식의 종류에 따라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은 지문에 없죠. 자기의식이 자아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있죠. 긍정적 자기의식이 형성이 돼야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은 뭐 지문의 내용과 대응하지만 앞에가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답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자아 형성 과정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아 형성 과정을 호네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역사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있느냐? 역사적 변천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아 형성의 과정에서 이런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자아 형성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의 자아 형성 과정의 특징과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 것과 관련 짓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가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뒷부분의 내용을 굳이 그 지문에 있는 4문단에 있는 내용과 관련 짓더라도 여기 앞에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문단을 보면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응하는 요소가 없어요. 호네트의 관점에서 자아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아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정립도 당연히 아니죠. 기존에 그런 통념 비판하는 내용 없는데 무슨 재정립입니까? 다시 정립을 했겠습니까? 그죠? 네, 이거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3번의 정답 2번. 34번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무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 무시는 결국은 이 지문에 따르면요, 무엇의 원인이에요? 무엇의 원인입니까? 1문단 보면 현대사회가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이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된 것인데 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내용들을 이해를 했었냐면 그 4문단에서 원초적 관계, 권리 관계, 그다음에 이제 가치 공동체 관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시가 되면, 그럼 무시를 경험하게 되면 뭐 자신감, 자기 존중감, 그다음에 자부심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판단을 해보죠. 무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항의 결과 이런 게 아니죠. 자아 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가 아니라 무시로 인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그 무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더불어 빠르게 골랐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무시는 현대사회를 병리적 사회로 만드는 원인이다. 자, 1문단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서 적절하다 판단 가능하고요. 무시는 개인이 원초적 관계에서 형성한 자신감을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초적 관계와 관련하여 3문단에서 자신감이 파괴한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지 12쪽의 왼쪽 단의 맨 아래에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 파괴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고요. 4번, 자신의 능력과 속성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것, 자, 그에 대한 얘기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자, 시험지 12쪽 오른쪽 단에 보면 가치 공동체와 관련하여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인정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경험하게 되면 그건 결국 뭘 경험하는 거냐면 이런 능력, 속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은 자부심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적절하겠고,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 근데 이것도 이제 거기 권리 관계와 관련해요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다는 판단 금방 가능한데요. 이런 법적 권리가 부정이 되는 것도 무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무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존중감이 파괴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번도 적절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4번 정답 1번 확인했고요. 자, 이어서 35번, 36번 여기 보기로 이 자료로 묶여 있는데 또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기의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 1. A씨는 도예가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하던 아버지께 인정받아 기뻤지만 걱정도 앞섰던 A씨는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믿음을 갖고 기술을 익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A씨가 도예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대를 한 것이겠죠. 그쵸? 기대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전수받으라고 부탁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이제 배려를 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배려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걸 또 여러분이 연결을 지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정서적 배려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원초적 관계랑 관련이 있죠. 아버지 덕분에 믿음을 갖고 기도를 읽겠다. 결국 A씨는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계승한 도예가가 됐대요. 그래서 자아 형성했고,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한 거죠. 자아를 실현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보면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예가 협회는 결국은 이건 지문에 어떤 말과 대응하냐면 공동체죠. 공동체. 그러면 장인 정신을 이제 중시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과 또 통하는 말이냐면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됐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동체와 관련하여 지시되는 게 이제 가치 공동체 관계인데, 이런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상호 인정을 받게 되면 뭘 형성할 수 있죠? 긍지. 이거 세 글자로 얘기하면 자부심.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자료 1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이 자료 1을 읽으면서 지문의 내용과 이 자료 1의 내용을 서로 짝을 지은 거예요. 자료 1의 내용이 지문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짝을 지으면서 이 자료를 분석한 거죠. 이런 자료 읽기를, 보기 읽기를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서 공부한다라는 건 그냥 뭔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는, 뭔가 좀 그냥 내 식대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 읽을 때 그냥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랑 이 지문의 내용이랑 얼마나 짝을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짝을 자꾸 지어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 가서요, 굳이 이렇게 적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것들을 딱딱 짚으면서 이런 말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읽으면서, 보기를 읽으면서 이런 말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떠올린 이 말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나와? 선택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우 빠르고 매우 정확하게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보기와 관련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연습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료 1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35번 이 정도 했으면 금방 판단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설 강의니까 해볼게요.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이민자 B씨는 이 C로부터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결국은 뭐 한 거죠, 이거? 이 권리를 존중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무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무시를 경험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이제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 존중감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자, 이런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부정되는 이런 무시를 경험한 것이라는 것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에 의해서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의 기회가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오문단에 따르면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질서에 저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인시를 벌인 것은 뭡니까?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한 거니까 이것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이제 관련 짓는다면 결국은 이건 인정투쟁이에요. 인정투쟁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위가 확대했다는 얘기는 그 인정투쟁이 결국은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이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사회적 정황으로 이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회적 정황으로 확대된 겁니다. 사회적 정황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확대된 결과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이민자들에게 이제 승인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인정 질서를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정 질서를 이렇게 형성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인정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인정받게 되면 자아 형성되고 긍정적 자기의식 갖게 되고, 긍정적 자기의식 갖게 되면 자아 실현이 가능해져요. 자아 실현이 가능한 사회는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이 자료 이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석적인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35번을 보면 윗글에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자료 1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1번 선택지 봅니다. A씨의 주격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하여 목적격 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되는데, 그렇죠. 이 A씨는 자아를 형성하기 전에 어떤 그 주격 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 이게 이제 바로 목적격 나로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가족들은 A씨가 훌륭한 도예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료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족들이 이제 기대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기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일반화함으로써 이 A씨의 주격나는 목적격나, 그 도예가에 대한 목적격나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격나를 형성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하고 결국은 도예가가 돼서 자아 실현한 거죠. 2번입니다. A씨의 주격나가 목적격나를 내면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의 사람들이, 타인들이 도예가가 되기를 기대했고요. 그것을 수용을 함으로써 이 A씨는 도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예가로서의 자아를 형성했고요. A씨와 아버지가 상호인정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상호인정 관계에 있었죠.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료 1에 보면 존중, 배려, 그렇죠? 그러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초적 관계와 관련하여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상호인정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만 자아를 형성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설명도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자료 2, B씨의 주격나는 이 실어부터 형성한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한다는 목적격나에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되는데, 그렇죠. B씨의 주격나는요,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격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반발해서요, 거기 이 문단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격나가 목적격나에 반발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아상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3번 선택지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B씨가 시위를 한 이유는 B씨의 주격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이 실어부터 형성한 목적격나에 의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위를 한 이유는 새로운 자아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거죠. 새로운 자아상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한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위를 한 게 아니죠.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금방 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4번 답이고, 5번을 보면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새로운 인정 질서를 인정받은 거죠. B씨의 주격나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결국 인정받은 겁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인정받은 거고요. 그렇게 새로운 자아상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인정 질서 새롭게 형성이 된 것이고, 그 인정 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뭡니까? 그 목적격나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B씨의 주격나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 인정받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C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가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런 자아상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정 질서로 그죠? 수용이 된 거죠. 성립이 된 거죠. 5번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번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6번을 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료 1의 A씨와 자료 2의 B씨는 모두 원칙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받아 자신감을 형성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 1에 보면 A씨는요,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서적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서적 배려는 원칙적 관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받아서 결국은 긍정적 자기의식으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자료 1의 A씨와 관련된 이거 설명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의 B씨도 정서적 배려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료 2의 세 번째 줄, B씨는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아까 이거 자료 2 분석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 정서적 배려를 받는다는 걸 안 짚었네요.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 보기 읽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그 보기를 분석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정서적 배려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정서적 배려를 받으면 원칙적 관계에서 자신감이라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정서적 배려를 받아서 자신감을 형성한 것 맞죠?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권리관계에서 파괴되었던 긍정적 자기의식을 회복한 것이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자료 2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 자료 1과 달리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무시를 경험했는데, 그 무시를 경험한 이후에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인정을 받음으로써 긍정적 자기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기존 인정 질서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기존 인정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 것이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자료 2에서는요, 자료 2에서는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 질서에 주장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고요. 그 1인 시위가 여러 이민자들이 가세하여 시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개인의 저항이 기존 인정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죠. 이런 내용 자료 1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장되어 새로운 인정 질서가 형성된 것이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자료 1에 새로운 인정 질서가 형성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료 2에 새로운 인정 질서가 형성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4번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1의 A씨는 도예가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됨으로써, 즉 이것은 가치 공동체 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인정받음으로써 자부심이라는 긍정적 자기의식 형성한 거죠. 자료 2의 B씨는 이 씨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음으로써 새로운 인정 질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이런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인정받음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자기의식은 자기 존중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선택지 적절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홉스는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자기 보전을 위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보전을 위한 이제 이 투쟁을 인정 투쟁과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자기 보전을 위한 투쟁은요, 지속적 불안 상태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속적 불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의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의 내용 짚었네요. 그럼 비교한 내용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1번을 보면 호네트는 기억을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는 니은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결국 인정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1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2번 호네트는 기억에 의해 개인이 상대에게 굴복하게 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굴복에 관한 얘기는 결국은 그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국가의 일부 양도하고 사회질서의 복종. 그죠? 기억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근데 홉스는 니은에 의해 개인이 상대와 공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이라고 되는데, 결국 인정투쟁을 통해서 인정받음으로써 그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호네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호네트의 기억과. 그렇죠? 그렇다면 뭐 당연히 2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3번 호네트는 기억의 결과 개인이 인정질서를 확장한다고. 네, 인정투쟁이 자, 새로운 인정질서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인정질서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설명 적절하겠고요. 홉스는 니은의 결과 개인이 사회질서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바로 거기 보기에 보면 사회질서에 복종한다. 그래야 지속적 불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개인들은 사회질서에 복종하게 된다. 그렇게 견해를 지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요. 4번 호네트는 기억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홉스는 니은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이라고 되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니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또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4번 선택지의 내용은 아예 뭐 기억 니은과 관련하여 지금 다 적절하게 소술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호네트는 기억을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네, 자아실현의 조건, 어떤 상호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내용은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홉스는 니은을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군. 양도와 관련해서 보기에서 제시한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국가의 일부 양도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뒤의 내용은 보기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 답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37번까지 함께 다 했네요. 문제가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우리 다 했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연합 평균평가 독서까지 함께 이제 다 공부했고요. 뒤에 이어 문학은 남궁민 선생님이랑 또 재밌게 여러분 공부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 선생님이 함께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요. 함께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요. 최고의 결실 거두자고요. 자,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봅시다. 안녕.